자, 그러면 이제 177쪽에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이제 환지 방식 들어갑시다. 여기서 또 이제 많은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환지 계획 내용. 자, 이제 환지 계획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내부를 환지 방식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라. 시행자가 환지를 누구에게 줄지, 보류지는 어떻게 정할지, 채비지는 어떻게 정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고, 환지 계획 내용이 이제 거기 대충 나와 있어요. 자, 환지 계획 내용도 대충 볼 거예요. 대충. 지금 자세히 보지 말고 1번 환지 설계라고 있어요. 환지 설계라는 것은 줄 땅인 환지를 어디다 만들지 설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환지 설계할 때 그렇거든요. 종전의 땅은 어떤 것이 있고 이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을 환지로 줄지를 정하는 게 환지 설계는. 그게 이제 환지 명세. 설계는 설계하는 부분이고 그 아래 2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종전의 그 필지에 대해서 어떤 땅을 환지로 줄지를 정하는 게 정해진 게 환지 명세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농지를 경지 정리할 때는 그 위치에 주는 그 크기에 그 위치에 주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쪽에서는 그걸 면적식이라 그래요. 면적식.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할 때 환지를 하게 되면 원칙은 평가식이에요. 평가식. 비슷한 가치의 것을 준다 보시면 돼요. 꼭 그 위치에 그 면적 크기로 주는 게 아니고 비슷한 가치의 것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땅이 있어도 옛날엔 주거지가 여기라서 여기에 집 짓는 땅을 집 지을 주거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아니고 혹시 저쪽을 주거지로 개발한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땅을 주는 거예요. 비슷한 가치의 것을 준다. 이게 이제 평가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고, 주는 땅 환지에 대한 명세를 얘기합니다. 4번에 채비지 보류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 말은 자, 아까 환지가 주는 땅 자체를 환지라고 했다라면 채비지, 보류지, 지금 이 말이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보류지는 어떤 땅이냐? 보류된 땅, 남겨진 땅, 남겨놓은 땅, 환지의 반대라고 했잖아. 줄 땅이 환지, 남겨놓는 게 보류지. 그래서 보류지를 두 가지를 정하는데, 그럼 채비지는 뭐냐? 채비지는 뭐냐? 지금 채자가 교체할 채자거든요. 교체할 채자, 비용 비자고, 땅 지자고. 그럼 비용을 교체하는, 비용을 대체하는 땅이 채비지예요. 비용을 대체하는 땅. 자, 우리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비용이 들어갑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그 사업에 하는 사람들, 참여한 사람이 내는 거라고. 원래 비용은 뭐로 내는 게 원칙이라 했어요? 현금. 모든 비용은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환지로 하게 되면 처음부터 땅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 비용을 땅으로 내는, 이 비용을 대체하는 땅, 현금인 비용 대신에 땅으로 주는 게 채비지라고. 아직도 고개를 안 끄떡이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 말 뜻을. 응? 이 말 그럼 고개를 끄떡여야지. 자, 종전의 땅이 만약에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가치의 땅이 있다면 이 땅을 제공하고 환지를 받는다 그랬잖아. 제공하는 땅이 있다. 종전의 땅. 그럼 여기서 받는 땅을 느낌 잡아보면은, 자, 요만큼은 본인이 받는 땅, 환지. 요것은 비용 대신에 내는 땅, 이게 채비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환지 아닌 보류지라고 했잖아요. 보류지 중에 한 종류가 채비지가 되는 거예요. 환지 아닌 보류지인데 보류지 중에 한 종류로서 채비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마을회관을 지을 땅이다? 보류지라 그랬잖아. 경비에 충당하는 것도 줄 땅이 아니죠? 경비에 충당하는 걸 따로 채비지라고 하는데 이 채비지는 보류지의 한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요 정도는 내가 비용 대신에 떼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시행자에게 주는 거예요. 시행자에게. 사업할 시행자에게. 그리고 이만큼을 환지로 받는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이게 비용이야, 비용. 그래서 전체적인 보류지는 환지기에서 정한 자가 받지만 채비지만큼은 항상 나중에 시행자가 가져가는 게 채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5번에 입체환지도 나오네. 입체환지. 자, 우리 입체환지라는 용어는 환지 앞에 입체라는 말이 붙어서 환지 앞에 입체라는 말이에요. 보통 제가 환지는 교환해주는 땅 자체를 환지라고 한다 그랬잖아. 교환해주는 땅 자체를. 그럼 환지 앞에 입체가 붙어 있는 것은 환지로 줄 땅이 부족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환지로 줄 땅이 부족할 때. 예를 들어 종전의 땅에 대해서 시행자가 환지로 줄 땅을 설계해서 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류지를 너무 많이 빼놓아서 환지로 줄 땅이 부족하게 되면 종전의 땅에서 부족하게 돼. 예를 들어 100필지가 종전의 땅이 있었는데 환지로 해보니까 이것이 80필지밖에 안 돼. 그럼 80필지 다 줘도 20필지 땅에 대해서는 줄 땅이 없죠? 줄 땅을 줘야 환지로 사업을 할 수 있거든. 그런 경우 줄 땅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땅 대신에 건물 주겠다. 건물 지어, 건물. 구분건축물. 우리 구분건축물이 역시 민법에 나오는 용어지만 요거를 이제 이 땅에 요 건물 지어서 요거를 이제 각각 구분 소유하는 게 이제 구분건축물이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그 당신 땅에 대해서는 다른 땅을 환지로 주지 않고 이 건물의 일부 401호 이 건물의 일부와 이 건물이 들어서는 땅 대지 지분을 주겠다. 자, 땅에 대해서 땅을 줘요. 땅에 대해서 환지를 줍니다. 수평적인 땅에 대해서 수평적인 환지를 주네. 이걸 보통의 환지. 우리가 구별할 때는 평면 환지라고 하는 건데 평면적인 환지를 준다. 보통의 환지가 그냥 평면 땅 주는 평면 환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면은 평평한 땅을 주는 게 아니고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 입체적이죠? 말을 이렇게 붙인 거야. 그래서 입체 환지라면은 종전의 땅에 대해서 땅은 땅인 환지를 주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는 게 입체 환지예요. 원래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에 참여할 사람은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를 받아야 돼요? 환지를 받아야 돼. 원래 환지를 받아야 돼.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환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행자가 환지를 정해줍니다. 근데 원래 환지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환지 땅 안 주고 입체 환지를 주겠다. 그러면은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환지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겠다 그러면은 내 땅은 원래 내가 환지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만 나에게 입체 환지 주세요. 역시 환지 받을 사람이 원할 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시행자가 줘서는 안 돼. 왜? 그 사람은 원래 환지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입체환지는 이제 입체환지 받을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입체환지 주겠다 했는데 이거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이제 환지로 줄 사람이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좋은 곳에 지어요. 시행자가 잘 선택해야 돼. 좋은 곳에 지어서 이거 땅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있다 라고 잘 홍보를 해야 받겠지. 그래서 개념만 해도 되는데 제가 살짝 밑밥을 좀 깔아놨어요. 보통은 환지 받는데 입체환지를 하려면 입체환지 받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는 입체환지원 건축의 명세와 그 공급 방법이 들어간다. 그래서 입체환지를 계획할 때만 입체환지원 건축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이 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말이 나왔다 그러면 환지를 지정하지 않았다. 환지를 지정하지 않았다. 이게 환지 부지정이에요. 저는 진짜 처음에 강의할 때가 더 힘들다니까. 영어 할 때가 더 힘들어, 여러분들에게. 영어가 돼 있으면 내용 이해시키기 더 편한데 영어부터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어려운 강의할 때가 더 쉽고 지금 할 때가 어느 수준에서 해줘야 되는지가 항상 고민해, 내가. 그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아까 우리 보통 이제 환지 계획 세울 때도 제가 좀 막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지도 않았는데 간단하게만 우리 종전의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을 환지로 줄 것이냐, 요것을
종전의 땅에서 어떤 환지를 줄 것이냐 하는데 뭐 1-1필지라면 뭐 2-1필지인 땅을 앞으로 환지로 해서 주겠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땅 대 땅으로 결정하는 게 이것이 환지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 1-3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조합원이 됐지만 사업해봤자 시원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채비지 내면서 사업에 참여해서 나중에 환지 받아봤자 별 볼 일 없겠다. 오히려 사업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무조건 환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땅에는 환지를 정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환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환지 받을 땐 신청이 필요 없다니까요. 토지 소유자가 당연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이 되면은 요 시행자 입장,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당신에게 어떤 땅을 주겠다. 환지 설계를 통해서 이걸 정해주는 게 보통이라 환지 받을 땐 신청도 필요 없어. 근데 원래 환지를 받아야 될 사람이 환지를 내 땅엔 정해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환지 받을 사람이 신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하지 않았죠? 요거를 환지를 부지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1-3필지 소유자에 이제 신청이 있어야 환지 부지정할 수 있는데, 받을 사람은 원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지를 안 받는다, 아니면 환지 대신에 다른 환지를 받는다, 이 둘 다 환지 받을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특별한 것들이라고. 이게 환지를 부지정할 때 보통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원이 됐지만 나는 환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 시행자가 환지 작성할 때 신청하면 돼요. 내 땅은 환지 정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돼.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 땅에 대해서는 아까 이 땅 가진 사람들은 이 땅 대신에 환지를 받는다니까. 그런데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면은 이 땅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제 청산해줘야지. 이제 현금으로 청산해줘야지. 정확하게는 이 땅을 청산 대상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환지계 내용 중에서는 어디냐면 3번이에요. 3번.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박스 내용 중에서 청산 대상 토지. 여러분, 이거 참 얘기가 자꾸 많아지네 이거. 자,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제가 아까 종전의 땅에서 어떤 땅을 환지로 줄지는 평가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종전의 땅은 없어지기 전에 요거 1억이다, 1억 2천이다 평가를 합니다. 뭐 요거 1억이라고 이렇게 평가했다 칩시다. 요거 8천이라고 평가했다 칩시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줄 환지도 대충 추산액을 정해요. 아직 공사하기 전이라 나중에 만들어 봐야 아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비슷한 것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게 1억이고 요게 1억 2천 1억, 요건 1억 2천짜리다. 만약 이렇게 됐다면 그냥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꼭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을 할 때, 요 땅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이 사람에게 주거든요. 그때 줄 때 이 사람 입장에서 1억 2천짜리 땅을 제공했는데 1억짜리 땅을 받았다? 화가 나겠죠? 그러면? 화가 나겠죠? 왜? 2천만 원 손실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우와, 이게 웬 떡이야 그러겠지. 2천만 원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받게 되면. 그럼 이 땅을 줄 때 줌과 동시에 이 사람의 손실 2천만 원을 시행자가 현금으로 얹어서 줘야 돼. 이게 청산금 교부라는 거예요. 요 땅을 주게 되면 이 땅을 줌과 동시에 이 사람이 생긴 이익 2천만 원을 시행자가 가져와야 돼. 이게 청산금 징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에 대해서 환지를 줄 때 모자라고 남는 것을 현금으로 해결하는 것을 청산한다 그럽니다. 청산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주는 얘기는 지금 어느 때 얘기예요? 청산금을 얼마 땅에 대해서 주겠다는 얘기는 환지 처분할 때 얘기라고.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할 때. 환지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는 그래서 청산금 결정은 없어요.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얘기야.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청산금 얘기하는 거 청산 대상 토지야. 여기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면은 아까 이 땅 소유자들은 환지를 받으니까 나중에 환지 받을 때 모자라고 남는 것을 현금 청산한다 그랬죠? 여기는 처음부터 받을 게 없으니까 환지에 대한 공사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럼 시행자가 환지 안 줄 것이니까 이 땅에 대해서 통째로 현금 청산해 주면 되겠네?
이게 청산 대상 토지라고. 이 땅에 대해서 청산금과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전에 이 환지객 내용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청산금 결정이 답으로 나왔었다고요. 청산금 결정과 다른 얘기야, 이거는. 통째로 미리 청산해주는. 환지 부지정이 있을 때 이 땅을 청산 대상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청산할 수 있는. 좀 얘기가 좀 깊게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그냥 용어만 좀 아시라고, 일단. 자, 필지별 환지 명세. 환지를 부지정할 때는 소유자가 신청하면 환지를 부지정할 수 있고, 이때는 이 땅은 청산 대상 토지가 된다. 줄 땅이 부족할 때 땅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는 것을 입체환지라고 한다. 물론 입체환지할 때도 땅 받을 사람의 입체환지 신청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이 얘기 해볼까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좀 있어. 감환지, 증환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환지예요? 모자라는 환지? 감소된 환지? 요거는 증가된 환지? 면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평가 개념이 아니고 면적 개념인데, 예를 들어 종전의 땅이 이렇게 이 정도 아주 넓은 땅도 있고 아주 좁은 땅도 있어요. 넓은 땅도 있고 좁은 땅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환지를 크기 기준에서 줄 때, 우리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막 크고 작은 땅을 이것저것 막 다채롭게 주면 오히려 아니죠, 그죠? 적당한 크기로 딱딱 주는 게 보통이잖아. 이게 적당한 크기라고 가정해봐요. 이 넓은 땅에서 넓은 땅 다 줘서는 안 돼. 이 땅에서 이 정도 크기의 환지를 주겠다. 이 환지 면적이 종전의 토지 면적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지. 이게 감환지라는 거예요. 감소된 환지, 줄어든 환지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종전 토지 면적에 비해서 환지 면적이 줄었어요. 이게 감환지이고, 종전의 땅이 이렇게 작아. 이렇게 작은 거 줘봤자 쓸모가 없어요. 이 정도 크기로 줘야 되겠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그럼 어때요? 종전 땅 면적에 비해서 환지 면적이 커졌네. 뭘 계속 작아져요. 요거보다 훨씬 커졌잖아. 이게 증환지라는 거예요. 늘어난 환지. 그래서 시행자는 면적이 넓은 땅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를 위해서 환지를 줄여줄 수 있다. 감환지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면적이 작은 땅은 환지를 늘려줄 수 있다. 이게 증환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증환지, 감환지 못한다를 틀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작은 땅도 다 일일이 환지를 챙겨주게 되면 환지 부족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에요, 선택. 이 작은 땅은 환지를 늘려줄 수도 있고, 아예 당신은 작으니까 환지 받지 말아라. 여기처럼 환지를 부지정하고 이걸 청산해 줄 수도 있어요. 보통 환지 부지정은 환지 받을 사람이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판단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환지 부지정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보시면 면적이 넓은 땅은 환지를 줄여줄 수가 있고, 면적이 작은 땅은 환지를 늘려줄 수 있고, 아니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선택이 된다고, 선택이. 이게 증환지, 감환지, 직권에는 환지 부지정 얘기예요.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말만 분석하면 되겠냐, 그죠? 아주 쉬워요, 그죠? 자, 이제 보세요. 넘겨보셔, 그럼. 넘겨보셔. 양가로 2번에 178쪽에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받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환지 부지정을 얘기한다고요. 환지 부지정. 2번, 3번의 뜻 봅시다. 반가로 2번 보세요. 그 아래 반가로 2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이게 증환지 얘기잖아. 그 아래 보시면 감환지. 시행자는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감환지.
가만지. 아니. 에이, 참, 거기 2번에서 제가 방가로 2번에서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과소득에 대한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해놓고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안 읽었죠, 아까? 안 읽었잖아. 그거까지 읽어요. 그래서 선택이라 그랬어, 선택. 증환지 할 수도 있고, 너무 작으니까 환지 대상에서 뺄 수도 있고, 이게 직권형 환지 부지장이라고. 그리고 감환지는 그대로 감환지만 있고, 면적이 넓은 땅에 대해서는 환지를 줄여줄 수 있다. 그 얘기가 증감환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입지환지에서는 그 뜻만 보세요. 5번의 입지환지 보시면은 1번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무엇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인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건축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같이 주는 거, 요거 입지환지 개념만 그렇게 보시고 넘겨보십시다. 그러면 방가로 7번에 우리 봤던 채비지 보류지 개념이 나와요. 방가로 7번 보시면 방가로 7번에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규정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보류지 뜻이에요. 결국 개념만 놓고 보면 이걸 경비에 쓰든지 일정한 목적으로서 쓰든지 상관없이 환지로 정하지 않는 것을 다 보류지로 한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줄 땅인 환지 아니면 주지 않는 보류지 두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수용사용 방식에서는 어느 땅이 존재한다고요? 수용사용 방식에서는 조성토지, 일반의 기준은 조성토지와 그렇지 않은 원형지. 환지에서는 환지 아니면 보류지. 그러면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게 채비지 개념이에요. 보류지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경비에 충당한다. 경비에 충당하는 게 채비지 개념이고 보류지의 한 종류라는 얘기죠. 됐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환지 예정지가 나옵니다. 환지 예정지. 거기 뭐 의의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임의적 처분이라는 거. 임의적 처분. 이거 임자 어디 있나 임자. 이거. 자, 요건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환지계획 세워서 인가 받고 나서는 구체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후에 줄 사람에게 그 주기로 약속했던 환지를 주는 게 환지 처분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요 중간에 그려놓은 게 환지 예정지라는 것은 환지로 받을 그 예정된 땅을 얘기하거든요. 자, 공사하는 동안에 그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시행자가 공사하는 동안에 소유자가 자기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멈춰야 돼. 그러니까 쓸 수 사용권이 있어도 사용해서는 안 돼. 왜? 시행자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야. 어느 정도 빨리 시행자가 공사를 잘 해서 공사가 잘 끝나야 그때 환지를 받으면 환지에 가서 권한 행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이라 참고 있는데, 야,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 세워라 내워라요. 뭐 되는 것 같은데 맨날 그 자리에. 뭐 몇 년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겠어요. 생각 안 해봤다. 하여튼 못 참겠어. 언제 끝날지를 몰라. 어디 뭐가 잘못해서 중단이 됐는데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가 괴로울 거 아닙니까? 조금만 참고 있다가 받으면 그거에서 권한 행사하는 거 괜찮은데 계속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시행자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환지를 아직은 공사 안 끝나니까 줄 수는 없고 그 사람이 받을 환지를 그대로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해서 거기 와서 소유권은 아직 없지만 예정지 와서 임시로 사용 수익을 하게 한다라면 이 고통받는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고통이 조금 해결될 수가 있겠죠? 이게 환지 예정지예요.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자기가
환지를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 예정지에 가서 임시로 사용수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으면 시행자가 지정해주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임의적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쓸만한 걸 얘기하겠죠. 공사도 뭐 마무리가 안 됐을 뿐이지 어느 정도 환지를 다 해놨는데 소유권만 넘겨주지 못할 때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사업의 자연화를 도울 필요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서 필요한 때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잖아.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고 우리 소유권을 이루는 권한 중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권한이 존재하잖아요.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권,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권,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 자, 우리 환지계획에 따라 그대로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은 환지계획상 우리 종전의 땅 받을 땅을 이 종전의 땅이라고 합시다. 이 종전의 땅에 대해서 이 땅을 앞으로 개발해서 환지로 주겠다. 환지로 주겠다. 지금 소유권은 A라는 사람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자야. 이건 현재 B가 소유권자라고 합시다. 이 땅은 앞으로 이 사람에게 B가 소유하는 이 땅을 개발해서 환지로 주겠다는 얘기. 소유권은 여기 있어요. 우리 소유권한 속에는 사용권, 수익할 수 있는 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유권을 이루는 개념 중에서 여기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이자가 받을 환지를 다른 땅이 아니야. 이자가 받을 환지를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하게 돼 있고 이 지정하는 순간에 이 땅은 환지 예정지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의 환지 예정지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은 여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B가 여기 소유권자야.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에는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환지 처분이 되었을 때 그 환지 처분을 공고하고 다음 날이 돼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먼 훗날 얘기예요. 소유권 취득 없이 요거를 예정지로 지정해 줬다면은 제가 예정지 와서 뭐를 하라 그랬어요? 임시로 사용수익을 하라. 사용수익 못해서 고생인 사람에게 이거 지정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와서 사용수익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소유권은 여기 있는데 예정지 와서 사용수익 하라. 그 얘기만 제가 그림으로 쓰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구조는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서 사용수익권이 없던 게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용수익권이 이쪽으로 이전한 거예요. 이렇게 이전한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도 사용수익권이 있는데 새로 여기를 사용수익 할 때 이중 사용수익이 되잖아. 그러면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서 여기를 사용수익하라는 얘기는 여기에 처음에 존재하던 사용수익권이 법률 규정에 따라 이쪽으로 이전한 이런 케이스로 보시면 돼요.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게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편하게 이건 한번 물어볼까요? A는 이 종전의 토지 소유자 A는 종전의 토지를 이거 종전의 땅이잖아. 이걸 얘기할 때는 예정지를 그렇겠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봐. 없다.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사용수익은 어디로 갔어요? 없죠? 사용수익 한다면 틀리겠죠? 사용수익 갈 수 없어요. 가버렸다니까. 이 땅을 처분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처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요게 갔다 그랬지, 요게 갔다 그랬나? 아이씨, 좀 깊게 물어봤나? 처분할 수는 있지. 처분권이 있는데 왜 못해?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예정지 와서 임시로 사용수익 한다 그랬잖아. 소유권 넘어가기 전에 사용수익만 하는 거잖아. 근데 소유권이 여기 있다면 소유권 속에는 세 가지 권리가 있다는 건 민법에서 사용수익 처분권이 있는데 예정지가 생겨서 예정지를 사용수익하라는 얘기는
이곳에 있는 소유권을 이루는 권한 중에서 무엇만 사용수익권만 이쪽으로 이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용수익은 왜 못하느냐? 가버렸다니까. 갔으니까 이 땅을 사용수익 못하지. 처분은 안 갔네? 처분권은 남아있네? 이 땅을 왜 처분 못하겠어요? 처분하면 되지. 처분해서 만약에 A-가 샀다. 그럼 A-가 A 권한 행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환지를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 이번에는 예정지를 물었어. 종전의 소유자는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있다. 예정지 효과잖아, 기본 효과. 예정지를 처분할 수는 처분권 안 왔다니까. 이거를 처분할 수 있다면 틀리겠지. 그래서 처분권이 어디 왔어? 이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데. 남의 땅을 어떻게 팔아?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제가 해야 되겠지만 이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약간 좀 표정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할 거니까. B 얘기도 좀 하고 다른 얘기를 안 돼. 단순한 거예요. 고생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 공사가 너무 길면은 고생할 때 왜 고생하는 거야? 사용수익 못해서 고생한다고. 그럼 예정지를 지정해 주면 사용수익 못하던 것을 예정지에 가서 사용수익만 하는 거예요, 예정지. 그래서 예정지만 사용수익하지 처분권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지를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대신 본인의 종전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이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종전의 땅은 사용수익은 못하지만 처분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게 기본적인 논리라고. 그 얘기. 그래서 그 얘기가 네모난 3번 중에서는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번에서 그 얘기만 살짝 한 거예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제가 A로 표현했던 사람이고, 종전의 소유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구체적 시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 즉 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 토지가 아니고 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대. 그런데 같은 내용의 권리라고 법에는 딱 나와있지만 이걸 해석하게 되면은 소유권은 나중에 넘어간다라고 나오고, 뒤에 거를 해석하게 되면 결국 괄호 속에 있는 것처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므로 처분권은 없이 사용수익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이렇게 적어놨고, 그래서 예정지는 사용수익만 하되 처분은 못한다. 그리고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용수익권은 그쪽으로 갔으니까.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처분권은 당연히 있는 걸로 해석되기 때문에 처분권은 그럼 여기 안 나왔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처분할 자유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환지 처분 갑시다. 환지 처분. 요거 얘기 환지 처분. 아유, 더워. 환지 처분. 제가 공사 끝났을 때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를 안 써놨다 그랬습니다. 이런 준공검사 등이 있으면은 너무 오래 환지 처분 시기를 끌면 안 돼요. 뭐 준공검사를 뭐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라, 이제 그런 얘기도 나중에는 배웁니다만, 하여튼 공사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내 환지를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사령에 주는 것을 처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지 처분인데, 환지 계획과 이제 반드시 적합하게 환지 처분하는 거. 환지 계획대로 처분 안 하면 무효가 되는 거지.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하는데, 환지 줄사람에게 주고 나서 모자라고 남는 것은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래서 환지 처분이라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환지를 줄사람에게 주는 것을 환지의 교부라고 합니다. 환지를 교부한다. 주고 나서 모자라고 남는 것은 현금 청산한다. 환지 처분은 그래서 환지 교부와 청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환지 교부할 때 이 환지 교부 시기, 즉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새로 환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취득하느냐? 나중에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한다면은 오히려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민법에서 권리 취득 시기에 대한 일반적 얘기를 거기까지는 분명히 못 나갈 것 같아서
혹시 배우셨나요? 권리 취득 시기.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안 배웠지, 당연히. 예? 배웠어요? 그러면 에이,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전제로 해서. 별 것도 아닌 얘기인데, 그거. 그렇지. 민법에서 중요하게 배우시는 내용인데, 권리를 취득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민법 조문으로 따지면 그게 186조, 187조 얘기예요. 186조가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이라 얘기를 합니다. 법률 행위라는 개념은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매매 같은 여러 가지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이라서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다, 매수를 했다.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매매 물건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언제 하는지는 상식적으로 아마 알고 계실걸요? 등기했을 때? 등기했을 때? 아니면 잔금 지급했을 때 내 거 되는 거야? 잔금 지급했을 때? 오, 잔금 다 지급했으면 내 거 되는 거야? 내 거 안 돼. 등기했을 때. 등기를 했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은 등기를 마쳐야 취득을 합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뭐 세금 모르겠고 뭐 세금 이런 걸 떠나서 저기 잔금 낼 때 보통 동시이행으로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잖아요. 동시이행으로 동시항배권 이런 것도 배우시잖아. 그래서 받은 거 갖고 이제 등기 신청해서 등기 신청한 때 등기가 직접 나왔을 때 그래야 취득을 하거든요. 이거 성립요건으로서 등기 뭐 이런 식으로 또 공시법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에 따른 취득은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하는 건데 187조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라고 있어요. 개인들이 합의를 해서 법률행위에 따라 취득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규정, 법률행위랑 전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법률행위에 따른 취득이냐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냐. 그럼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은 언제 취득하느냐? 어떻게 써요? 1번 그 법에서 정한 때, 2번 등기를 마쳤을 때. 둘 중에서만 골라. 다 나왔어 지금. 응? 1번 법률에서 정한 때란 말이야. 법률에서 정한 때.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따라서는 그 법률에서 정한 때 취득한다. 그게 187조 얘기예요. 등기랑 상관없어요. 단지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만 대항력으로서 등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배우실 거라고.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의 대표적인 예가 상속에 따라 취득하는 거예요. 상속. 상속은 언제 상속에 대한 상속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라고 법률에서 정해놨어요. 사망해야 상속이 개시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망할 때 법률행위에 따라 사망하는 거예요? 시상속인과 상속인에서 내가 지금 죽을 테니까 우리 이거 계약 맺자. 아니지? 법률행위가 아니야. 그게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정해놓은 법률 규정이 돌아가신 분, 피본분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라고 보시면 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효력 발생합니다. 사망한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벌써 내 거가 상속인이 내 거가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팔려고 한다 그러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나중에 상속 등기를 하잖아. 등기를 한 다음에 파는 것이. 다른 사람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법률 규정, 그러면 여기 이 환지 처분하는 것은 이 환지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이에요?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야? 법률 행위야? 법률 규정이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니까. 법률 규정이지. 어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걸 얘기하죠. 환지를 줄 거를 환지 줄 시행자와 환지 받을 토지 소유자 간에 요거 나랑 계약을 해서 환지에 계약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따라 준다 그랬어? 환지 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환지 계획에 따라 주는 것이지 개개인 사이에 어떤 계약 맺은 거 없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고,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니까 등기시 취득한다라는 얘기가 틀리고, 언제? 이 법률에서 정한 때인데, 그 법률에서 정한 때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고, 그 얘기가 가장 기본이라 그냥 그 얘기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환지 처분을 합니다. 환지 처분하게 되면 환지기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사람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게 환지 처분이에요. 여러분들 행정청에게서 뭐 처분 받을 때 처분 받아본 적 있죠?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처분 받아본 적 있지? 그 처분을 하면 행정청에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 처분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뭐를 보내오든가? 서류 오잖아, 서류. 저만 많이 위반을 해서 많이 그런 걸 받아봤나? 아니, 예를 들어 과태료 처분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과태료. 속도 위반 과태료. 그게 행정처분이잖아. 뭐를 통해서 받아요? 과태료 처분 통지서 나오잖아, 통지서. 저는 속도 위반을 하도 많이 해봐갖고, 요새는 진짜 안 해. 처음에는 하도 빨리 막 다니려고 제 차 끌고 다닐 때. 와이프가 하도 자꾸 속도 위반 딱지 날라오면은 자꾸 뭐라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내가 먼저 우편함 들려갖고서 내가 빼고 막 그랬는데 안 내면서 빼고. 나중에 공매 들어간다 그래서 내보니까 한 250만 원 낸 것 같아. 그렇게 잘 찍히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뭐 아주 좋아요. 지하철로만 다니니까. 좋아. 다 그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 엄청 나왔다니까. 그러면서 과태료 처분이 아니고 여기 처분이 환지 처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지 받을 사람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는 것, 통지하면서 환지 처분이 돼. 그럼 환지 처분을 하고 나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개별적 통지 외에. 그걸 환지 처분 공고한다. 공적으로 알려준다. 그럼 환지 처분을 하고, 통지하고, 환지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면 환지 처분 공고가 되죠? 이 공고됐을 때 그 다음 날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보시면 돼요. 아까 이렇게 따지면 이자가 받을 환지를 그대로 받는 게 환지 처분인데, 여기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일로 넘어가는 게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되는데,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취득하는 거예요. 다음 날에 일단 취득을 했으면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라니까 등기 없이 취득했어요. 이렇게 취득한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팔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죠. 일단 요걸 통해 취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후 절차로서 등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등기 얘기도 살짝 해드릴까? 등기 얘기. 등기를 사후 절차로 한다면, 자, 우리 등기는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배우시잖아. 공시법 시간에 등기는 그 당사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이 공동 신청하나요? 단독 신청하나? 그쵸, 원칙이. 아직 안 배웠어요, 그거? 아직 안 배웠어요? 그 정도 배우지 않았나, 아직? 배웠나? 안 배웠나? 이번 주에 배워요? 자, 그럼 말고. 그냥 여기는 그쪽 원칙과 달라. 여기 등기 의무자는 시행자잖아, 시행자. 조합이 사업 시행에 따르면 조합이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거든요. 그럼 등기 권리자는 거기서 환지 받을 사람들이야. 수많은 토지 소유자라고.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등기 하나하나 받을 사람이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신청을 해서 그것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공동신청을 해서 하나하나 받는다면 세워라 내워라. 그 수많은 사람이 하나하나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공동신청 할지 말지를 정하고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행자 혼자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환지처분 공고, 아까 다음 날이면 소유권 취득이고 14일 내 한꺼번에 모아서 혼자서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해야만 된다. 강제주의가 적용돼요. 나중에 공시법에서 배우시면은 등기 신청은 권리자 의무자 공동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이때도 등기 신청은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협의해서 할지 말지를 정한단 말이야. 임의 신청이고 개별 신청이 원칙이야. 그 두 당사자의 개별적인 신청이지.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자 혼자서 단독으로 모든 등기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신청하고, 등기 신청 강제주의야. 의무적으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가 나오게 되면
등기가 쫙 신청이 나오게 되면 소유자에게 쫙 나눠주면 편하겠죠? 그게 사후절차로서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이제 그 얘기를 보시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 189쪽에 양가로 5번 봐주세요. 189쪽에 양가로 5번 보시면 189쪽에 양가로 5번 지정권자 이외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따른 중공검사를 받은 때 중공검사를 받은 때는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라. 이게 환지 처분 시기고 6번 보시면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받을 소유자에게 알리는 게 환지 처분이에요. 이렇게 알려주고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라. 알려주고 나서 환지 처분하고 나서 공고. 이게 환지 처분 공고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양가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원칙만 딱 볼 겁니다. 환지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요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환지에서 정해진 환지를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종전의 토지로 본다. 그 얘기는 환지랑 종전의 토지를 동일시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가 언제 환지로 그대로 이전하느냐. 환지 입장에서 보면 그 환지에 대한 것을 언제 취득하느냐.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종전에 대한 소유권이든 다른 권리든 이런 것들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면 요거를 환지로 보니까 그대로 환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지 공고 다음 날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91쪽에 청산금 얘기 나오잖아. 청산금. 반가로 2번 보세요. 반가로 2번.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에 대해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토지와 환지 위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오리를 청산하라. 이게 청산금 얘기예요. 환지를 받기로 했으면 그 차액을 처음부터 제외했다면 전체를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은 개념만 보여드렸어요. 넘겨보세요. 환지 등기 나오잖아. 환지 등기. 네모난 4번의 환지 등기. 4번의 양가로 1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을 때는 공고 후 14일 내에 등기소유를 통지하고 토지나 건축에 대한 등기를 축탁하거나 신청해야 된다. 시행자 혼자서 환지 처분 공고 있을 때로부터 14일 내에 등기를 축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주의고 여기는 당연히 한꺼번에 일괄 신청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가 되겠고 그럼 용어는 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넘겨보세요. 195쪽에 용어 위주로 하는데 도시개발 채권이 나와 있네.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말이 나왔네. 요것만 하고 이제 자, 도시개발 채권. 자, 이게 채권은 채권인데 무슨 채권이냐? 도시 개발을 위한 채권이겠네요. 아까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에요. 이거는 말 이름 붙여놓은 거가 도시 개발을 위한 채권이에요. 공법에 나오는 채권 중에서는 가장 공공성이 강한 채권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쓰겠다는 얘기야. 도시개발을 위해서. 그럼 이 채권을 발행해서 생기는 재원 가지고 도시개발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게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도시개발에서 돈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를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공공성이 강한 채권이고 제가 보통 채권은 채권 발행하는 자가 혼자 발행할 수 없고 채권을 받을 사람이 원할 때 합의가 돼야 발행하는 게 보통이라고 했잖아. 합의 없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통이 그런 채권인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공공성이 세서 매입 의무가 있는 채권이에요. 법에서 정해진 사람이 매입 의무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매입으로 정해진 사람은 사야만 돼. 공공성이 강해서 그래요. 주로 누가 사느냐? 공공에 관련된 사람은 안 사.
민간에 관련된 사람 중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약간 이익 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이걸 사게 해서, 강제로 사게 해서 그 돈 갖고 도시개발 사업에 쓰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사자가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 법에서 매입 의무가 있는, 왜? 도시개발을 위한 채권이니까, 공공성 때문에. 주로 누가 사느냐? 민간인 중에서 이익 보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밀하게 지금 안 봐도 되지만. 그래서 이제 요거를 행정청이 발행을 합니다. 양가를 1번 보시면 지자체, 장, 구체적으로 0에서는 시, 도지사라고 구체적으로 정해놨는데, 이렇게 시, 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겁니다. 네모난 이번에 매입 의무자 있잖아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해야만 된다. 이번에 매입 의무자. 응? 누가 매입하느냐? 아까 주로 민간인 중에서 일정한 사람 그랬잖아요. 지금은 자세히 안 봐요. 이게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말 그대로 해서 도시개발 채권. 자, 이거 이제 개발법은 이제 오늘 이렇게 끝냈는데 여러분들 뭐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용어는 우리가 자꾸 분석하면 알 수 있었고,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요 틀. 복습하실 때 반드시 이걸 꼭 그려봐요, 다시. 왜 대답이 없어요? 네. 그려보는 게 몇 번 그려봐야 이게 확실히 달라. 눈으로 보는 것은 쓰는 것이랑 달라요. 이 그림 그래도 그대로 그리시면 돼. 색깔 입힐 필요는 없어. 그냥 써봐야 돼. 제가 직접 옆에서 그냥 그려보세요 하면서 내 이러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꼭 그려오시라고. 숙제 검사를 제가 할 수도 없고, 근데 꼭 숙제를 해야 돼. 이게 숙제 내주는 거랑 다름없어요. 2번 그려보세요. 2번. 도시개발 사업 생각하면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몇 번 그려보라고요?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